네, 진짜 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종대 의원께서 의원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을 경험을 하셨는데 일단 소회 한마디 먼저 해주시죠. 글쎄, 저는 뭐 보좌관으로서 국방부 국정감사를 9번 나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로서 처음 해본 건데 네. 어떤 최악의 국감을 치렀다고 생각해요. 첫날, 이틀을 국방부와 각기 합참해 가지고 대기하는데 네. 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국방부 다시 하셨어요? 했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미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 첫날 그 국방부 가가지고 있는데 장관부터 다 앉아 있어요. 야당 의원들 앉아 있고. 네. 근데 개회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나절을 앉아서 버티는데 이게 땅을 쳐다봐야 되는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건지 뭐 서로 머쓱한 거를 그 이튿날 합창까지 겪고 나니까 이후에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 국회로 불러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뭐 새누리당도 들어왔지만 의욕도 없고 짧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초반을 그렇게 넘긴 그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건성건성 질문하고 넘어가는 분위기, 뭔가 도저히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 일정이 반으로 축소됐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치고는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낙제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를 도저히 줄 수 없는. 점수 자체 매기가 좀 민망한. 전 D학점 줬어요. D. D. 왜 F가 아니라 D예요? 아니 하긴 했으니까. 하긴 했으니까. 단축 수업을 했어도 이제. 그렇지. 아니 뭐 최순실 씨 딸이 네. 그 수업도 출석 안 하면 그건 F지. 근데 B 플러스 받았잖아. 뭐 C도 나오고 뭐. 예. 근데 이거는 그거보단 나은 거거든. 네. 예. 출석은 했으니까. 출석은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D는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감 현장에 가 있어야 될 방송 카메라들이 다 그 새누리당 대표실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국감 초반 분위기를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다 중간에 김영우 위원장이 또 당론을 그러니까요. 무시하고 나는 국감 가겠다 이랬잖아. 국방위원장 감금 사건. 그러니까 감금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상해. 네. 성명을 발표하고 나 국감 가겠다는데 국감장에 와서 성명 발표를 하시면은 더 됐는데 했을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사실상 거의 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날 또 공교롭게 국정감사 장소가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금하기가 좀 뭐해. 바로 옆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상황이고 위원장실에 감금되면 중간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은 만류에도 무릅쓰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그 자리에 제가 내내 같이 있었어요. 새누리당 의원 셋이 만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매시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호위무사였네, 호위무사. 그래서 참 우리가 훌륭한 위원장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신 분이죠. 아주 재미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틀 국감을 또 했어. 그러니까 그건 진짜 반쪽 국감이에요. 여당은 안 들어온.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솔직히 어색하더라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특히 저 같은 비교섭 단체 사람은 돌아가는 판을 잘 모르고 의사 일정도 뭐 우리하고 협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딱 국감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영우 위원장이 멈칫하더니 나를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할 말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때 내가 언론에 공개 안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였죠? 저기 마음껏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김종대 의원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시간 어떻게 때우냐. 이 반쪽인데. 근데 시간 때울 사람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죠. 억지로 열었는데 아무도 발언도 안 하고 한 시간 만에 끝나버리면 이래가지고 진짜. 그런가? 나는 대충 준비해 왔는데 오늘 열리는 줄도 모르고 온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뭘 하나 해가지고 또 부시럭부시럭.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상임이라는 게 그 국감뿐만 아니라 일반 발언도 이 같이 쳐주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팅을 해줘야 이게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안들을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계속 물어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앞 사람이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실수한 걸 다시 체크하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면 굴러가는데 보니까 저만 계속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리고 뭡니까?
이거 여기 팟캐스트 우리 나와가지고 지금 1시간 이상 떠들고 있잖아요. 네. 거긴 7분이라고. 그러니까 7분간의 전투를 한 책도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마이크 꺼져. 네. 그러면 또 신청해서 또 하고 이러려면 한 바퀴 돌 때 기다리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얘기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조건인데다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또 돌았지.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나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게 야당이 눈치를 준다고. 이번에는 이철이 빨리 끝내자. 그만하죠. 간사가 그러니까 이런다고. 네, 여당 소속의 국방위원장은 발언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야당 간사는 적당히. 왜냐하면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 계속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없으면 그게 우리 당 간사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럼 앉아가지고 어떨 땐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채로 그냥 시간이 다 흐른 거예요. 네. 그러다가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9대가 참 좋았던 게 네. 지금은 뭐 지금 면면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 제가 좀 강하게 그냥 팩트와 좀 다르게 그냥 지르고 시작하면 진성준 의원님은 진짜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 문제를 앞뒤 없이 끝까지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러놓은 걸 완전 디테일하게 이제 쪼고 그러면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를 8년, 9년 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이제 그 전하 진성준 의원이 말 실수하거나 좀 잘못된 것들을 조정하고 정리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나 백군기 의원이 조금 군 입장이나 아니면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딱 한마디를 해주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어쨌냐면 저희 때는 유승민 위원장 있을 때 그때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기를 발언 시간에 마이크를 끄지 말자. 발언 시간 7분 지나도 7분 넘어도 의원이 국방위는 어차피 인원수도 다른 상임에 비하면 많지 않고 말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냥 끄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송영근 의원 있잖아요. 송영근 의원은 국감문 말고 이제 어떤 상임위 질의 때 자기가 뭔가를 좀 발표할 시간이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겠냐 이제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40분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40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40분을 본인이 그 요도 비슷한 PPT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근 우려 체계에 대해서 40분간 강의를 하셨어 상임위. 그럼 미담도 있고 그랬는데 참 이번에는 좀 그랬는데 초기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의사일정이라는 게 저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 어떤 준비된 대로 진행된 게 한 개도 없고 그러고 이게 무슨 소위원회 같은 데서 심층적으로 파야 될 사안들이지 이렇게 7분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깊이 있는 접근이 안 되더라고. 그게 참으로 저로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판이었습니다. 근데 국감은 깊이 있는 뭐 얘기라기보다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걸 이제 쭉 하는 거고 국감은 이제 국민들한테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계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감 때가 되면 그 전에 이제 뭐 의원들이 보도 자료도 내기도 하고 뭐 국감 질의에서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이런 보도 자료 내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전달했는데 이번은 딱 두 개. 국회 국방위 국감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김제동, 저도. 딱 키워드로 된 거예요. 또 분리된 이슈가 아니에요. 분리된 이슈가 아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드나 북핵이나 이런 것은 아예 내용조차도 뭐 누가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지난 것 했죠. 같아요. 많이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저기 그리고 김제동 그 씨에 대한 질문은 그 새누리당 특정 의원이 연속 나흘을 질문했습니다. 백승주 의원이요? 그러니까 입만 열으면 김제동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김제동 국감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신문에 백승주 차관의 일화가 그 공개돼가지고 그거 봤어요. 참 진짜 이분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나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되대요. 그러니까요. 뭐 축구하다가 전반 끝나고 나서 가니까 어디 무릎인가요? 어디 피가 나가지고 나를 공격한 사람을 색출해내라. 그 이제 뭐 기자 중에 뭐 기자단들이랑 축구 시합을 했다 그러니까 뭐 기자 중에 한 명이 뭐 의도하지 않게 축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경기했던 이제 부하 중에 하나를 갖다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세계일보 기자였나요?
제가 한 걸로 하시죠. 이래가지고 뭐 넘어갔다고 하는데. 자, 이게 기가 막힌 일이네요. 예, 보니까 사실은 저는 백승주 의원이 그 김제동 씨에 대한 그 20여 년 전에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네. 이 차제 장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네. 이 병역 문화를 끝장을 내자. 그래서 최근까지 더한 건도 이어진 거 있다. 그래서 저도권을 공개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제동 씨를 증인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문제를 이제 3당 간사가 협의에 안 부르기로 됐죠. 네. 저는 그렇게 협의된 건 모르고 부르자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사적으로 동원을 했느냐. 문제의 시작은 발단은 그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좀 뭐 유사 사례도 좀 얘기하고 하면서 이걸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승화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감정 싸움만 하다가 3당 간사 오히려 새누리당 간사가 더 결사반대입니다. 김제동 씨 출석을. 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다간 완전히 김제동 곡감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새누리당 의원들부터가 반대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백승주 의원도 그 당대표한테 호출받고 가서 당신 그 질문할 게 없어 그런 거 했냐고 야단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엉뚱하게 그렇게 번져가지고 자기들한테 좋을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게다가 이제 아주 희한하게 그냥 막 김제동 씨 자연인을 상대로 뭐 공인이랑 공인이죠. 그걸 상대로 막 나흘 연속을 그것도 아주 똑같은 질문을 전혀 상관없는 부대 가서 네. 상군사령부, 합참 뭐 전혀 상관없는 기관장들한테 김제동 씨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첫 얘기가 이거예요. 계속. 네. 바로 직전까지 국방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진짜? 궁금한 게 왜 처음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본인이 뭐 아니 저는 국방부하고 이게 내통이에요. 이게 진짜 내통인데. 네. 아니 백승주 의원이 그 시사 프로 예능 프로 네. 김제동 씨의 문제 발언이 나왔죠. 톡투인가요? 예, 네. 예, 예. JTBC 시사. 예. 이거 시사 프로입니까 예능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딱 일어나서 시사 프로입니다. 아 그래요? 시사 프로라래요? 그런데 네. 아니 물론 그 홈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네, 네. 시사냐 연예냐 교양이냐 네, 다 네, 구분돼 네. 있거든요. 근데 시사 프로는 뭐를 시사 프로라고 하냐? 그러니까 대변인 답변이 예능 프로보다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더 큰 걸 시사 프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다가 네, 네. 이 내통 관계 뭐예요? 이 내통 관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몰라요. 내가 가만히 있자. 어떨 땐 시사 같기도 하고 예능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구분도 잘 안 된다고 솔직히. 그런데 뭔 답변이 저렇게 잘 나와? 네. 착착? 네.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모양이네요. 그 관련해서. 그러더니 그때 장성들 부인들 파티가 있었는가 여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네. 영창 갔다 왔느냐 요것만 조사 대상인 것처럼. 근데 사실관계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 여전히 안 된 상황이고. 예. 그러면 백승주 의원 바로 직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분하고 국방부가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사전에 짰는지 아니면 사후에 입맞춤을 했는지 일종의 내통형을 통해서 뭘 의도를 했던 건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제동으로 국감을 덮고 해서 했던 의도 예.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성주에 가서 사드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김제동 씨가 가가지고 굉장히 자기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가끔 성주 가고 김천 가는 것도 다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래서 국감장이나 상임위에서 이래 얘기하면 꼭 한 장관 발언 중에 언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의원님이 비슷한 주장을 하셨지만 뭐 네, 이렇게 네. 나오는 요거 집회 모니터링했다는 얘기 나 겁주자는 얘기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의원들 얘기가 다른 기관장하고는 안 그러는데 한 장관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는 한 장관이 동공이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은연중에 그 신경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에 예민한 국방부가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사드에 정면으로 맞선 유일한 연예인이 김제동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 내지는 어떤 정치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입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어쩌면 저렇게 답변이 편파적이냐는 거예요. 네, 네. 예? 그것도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예.
그것도 있고 또 좀 자기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이슈를 일단 완벽하게 김제동으로 덮어버렸어요. 예, 예. 보통 국감 때 많이 나오는 게 뭐 인사비리라든지 방산비리라든지, 그죠? 군 관련된 사고에서 이제 군 수뇌부의 어떤 책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인데 거기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에이, 그런 거. 그리고 의원들도 뭐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건. 근데 첫해 국감은 어쨌든 다 자기가 이슈가 되고 싶고 알리고 싶고 할 땐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방위는 안 그래. 국방위는 다 초선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 재선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저기 국방위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준비하신 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단지 초선 한 서너 명이 있는데 조금 열심히 했다면 고구로. 그러고 사실은 또 민주당이 지금 뭐 요즘 외교 안보에서 특별한 입장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 입장도 좀 애매하고 또 국민의당도 뭐 처음부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러더니만 처음엔 좀 세게 얘기하는 듯해도 끝이 무르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슈를 틀어지고 파이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방위에서는 거의 실종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외교 통일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언론 주변에서는 매일같이 통일외교 안보 관련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국회에선 좀 정중동인. 그렇죠. 저번에 그 사드에 대한 본회의 현안 질문이 7월에 있을 때 보십시오. 민주당의 외교 통일 국방위원들이 한 사람도 질문자로 안 나섰잖아요. 단 한 사람도. 나온 거는 이종걸 전 대표 한 명이에요. 그것도 이제 정무적인 질문만 했지 정책적 질문은 아니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드가 딱 터져도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 나서는 사람이 현재 없거든요. 그 해당 상임위에는. 그 이후로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1야당이 조금 입장 결정의 어려움이랄까? 또 그러면서 전문가를 투입하기 어려운 사정. 이런 것들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그 국회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이번 국감 때는 내가 요거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 보겠다. 뭐 그런 어떤 지나갔는데 뭐. 아닌데, 그러니까 일종의 사자후로, 사자후로. 이게 뭐 했는데 언론의 이슈가 잘 안 됐다. 이거 진짜 준비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런데 역시 뭐 우리가 병역 문화, 사람에 관한 문제, 제가 뭐 옛날부터 중요하다고 스스로 얘기해 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워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 그 자체가 문제고, 다른 건 천천히 해도 되지만 지금은 순식간에 이 악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어떤 전쟁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관계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지금 킬체인이다,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참수 작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 가지고 나날이 그 강경 발언이 나오고, 여기에는 사실상 민주당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더 센 것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16명의 국방위원 중에 13명의 여당 의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걸 찬반으로 논쟁을 끌고 가도 워낙 부족한 발언 시간에 사실은 중과부적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 육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나 이런 대화가 추진되는 와중에서 군사적 옵션은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나는 이해는 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막아놓고 오로지 군사적 옵션으로 어제는 참수 전략 한다 그랬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참수를 넘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말폭탄이고 헛짓거리다 이거. 벼랑 끝으로 북한하고 결박돼서 같이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 옆에 완만한 언덕이 있고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고서나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근데 그거 안 했지 않느냐. 그럼 이거 효과가 없는 거다, 말폭탄이고. 무슨 전략의 균형이 있냐 말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뭐
그런 얘기가 국방위에서는 관심 사항이 아니죠. 여긴 대화하는 동네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게 딱한 노릇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갖춰 나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질문할 게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알고 보니 실효성 없고 능력 안 된다. 뭘 자꾸 한다 그러냐, 안 되는 걸 가지고. 능력이 안 되니까 더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 시장이죠. 지금 제가 한 가지 공개할게요. 언론에 나간 게 지금 그거 예산을 얹어주자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간 거는 2017년 예산에 킬체인 예산 2천억 내지 3천억을 더 얹어주자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7천억이에요. 사실은. 언론이 잘못 보도한 지금 거예요. 국방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다가 7천억을 더 얹자. 7천억이고 그것도 언론에 잘못 나갔고 그 7천억 예산을 또 세부 내역별로 보면은 대부분 실효성 없는 겁니다. 저 지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230mm 다연장포 이거거든요. 이게 킬체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킬체인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 7천억 얹고 육군이 와서 쏙 빼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체야. 본질이다. 그래서 이거 얹어줘도 변하는 건 없어. 원래는. 그런데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될 거고. 이래서 이런 괴물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킬체인이 워낙 부실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작전 개념도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돈을 얹어주면 뭐냐면 부실 덩어리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더 얹어준 예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못 바꾼다고. 취소도 못하고. 그러면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얹어진 예산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걸 9조 원을 쏟는 건데 다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소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그래가지고 그 정찰 위성 그거 또 도입한다는데 그거 핵심 성능이 다 누락돼 있다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찰 위성은 지구를 빠른 속도로 돌다가 타원 궤도로 돌다가 한반도 상황에서 고도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우주 저 멀리 있던 게 한반도로 쭉 따가면 고도가 쭉 내려와가지고 그 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짧게 지나가면서 무지한히 빠른 속도로 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이거를 ATR, ATT 기능이라 그래. 어려운 용어가 있어. 이거 우리 정찰위성에 없어. 없어. 그럼 그 위성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그러니까 엄한데 계속 찍는 거야 이게. 세계를 지향하는 한국군이니까 뭐 세계 곳곳을 다 찍겠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주면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국내 개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돈 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방위사업청에서 이 정찰 위성 사업 위험하다 해서 국방감독관실이 연기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우린 인정 못한다. 그러면 사업을 늦춰야 되는데 북한 핵 위협이라고 킬체인 올린다고 예산을 얹어놨네. 이제 더 증액해놨네. 그런데 사실은 못 가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산 괜히 얹어주고 쇼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야 저거. 이 7천억 원이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예산 소유에 계시죠? 예산 소유이죠. 잘 깎아주십시오. 그 있는 거에다 또 붙인 거지 7천억을. 자 그러면은 결국 뭐 킬체인 그러니까 말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좀 말은 잘 만들어요. 말은 진짜 잘 만들어. 미국 거 뺏긴 거예요. 미 공군이 만든 F2AD라는 전략을 그대로 뺏긴 건데 무슨 킬체인이 있습니까? 한국군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여기 육군 패권의 체인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 생기면 육군이 다 가져가요. 이 원래 개념은 미 공군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상륙하니까 어떻게 된 게 지상군 개념으로 바뀌어. 그러더니 타격 자산의 90%를 육군이 가져갔어, 킬체인에. 그 90%가 전부 이거 지대지 미사일인데 아니 우리 국산 지대지 미사일은요 미국이 GPS를 안 줘요. 미국 장비에다가만 군용 GPS를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GPS도 없는데 무슨 뭐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해서 김정은 집무실 유리창을 뭐 부순다고 그러는데 난 왜 북한은 핵은 터뜨리는데 우린 남의 건물 유리창이나 깨는지 난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 유리창 깨서 뭐 할 건데 그 순항 미사일 탄도 중량도 작잖아. 그래가지고 건물도 못 부순다고 이게.
그런 거 그냥 계속 쏘면은 뭐 남의 건물 유리창 깨고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지하에 은폐된 표적을 뭐 때립니까? 무슨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때립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에 90%를 쏟아버립니다. 네. 이렇게. 네. 육군이 역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시 육군이 자기 그런 표현들 만들고 실속은 다 빼먹고 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생기고 예. 부정부패 생겨갖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김진동 같은 사람도 뛰어갖고 덮어버리고 예, 이런 뻔한 이 수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방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보복 능력이 있을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별거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에서 열린 2+2 외교 국방 회담 때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걸 뭐 건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가 된 건가요? 안 됐어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막상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아예 공동 성명에 이런 반구도 없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이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미국이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뭐 하는데 한국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데 미국이 들어줄 사람들인가? 안 줘.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체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작년 10월에 미국에 가가지고 KF-X의 핵심 기술 4개 내놔라. 그러니까 못 준다. 그 대신 협의체나 만들자. 그래서 방산기술 협의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협의체라는 건 뭘 안 해줄 때 달래주는 그 무마용이지 뭘 해주는 기구가 아니라고. 오히려 협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뭘 전략자산 배치에 한국말대로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협의체 만들었어요.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교 실패 결과지 어떻게 외교 성과입니까? 아 근데 뭐 확장 억제 전략위원회인가요? 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협의체가 된 거지. 그게. 위원회에서 협의체로 바뀐 거예요? 아니, 2개 다 운영하는 거예요.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성격은 같아요. 근데 급이 다를 거예요. 뭐 급을 좀 한 단계 정도 이렇게 올려갖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계속 옥상호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방산기술 협의체 만드는데 이미 밑에 방산기술협력위원회 DTIC라는 게 있잖아요. 그 2개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회의도 1년에 한 번 했더라고. 1년에 한 번요? 협의체라고 만들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죠. 올해 7월에. 그런데 그거를 한민구 장관은 미국 가서 가져오라는 기술은 못 가져오고 협의체 합의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주 칠할 연병을 하네. 진짜. 이제 국회의원 신문관이니까 표현 좀 품위를 지키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김정은이 벌벌 떠는 무기가 이제 한반도에 상시 배치한다, 뭐 순환 배치한다, 뭐 이런 그 보도들이 쏟아졌어요. 그런 사실은 그 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사실은 동해에 와 있어요. 연중 거기선 작전해요.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뭐 폭격기가 오고 우리가 저러면 한번 와서 에어쇼는 해준다고. 항상 그랬죠. 전쟁 위기가 났을 때. 그러지 그 오는 의사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나토식이라고. 그렇죠. 나토에서는 핵 전력을 운용하는데 27개국의 협의로 하는 협의체가 있고 기획그룹이 있고 워킹그룹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한미 간의 협의체 만든 게 그거냐? 그래서 사전에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 야 로널드 레이건 호 말고 그 더 좋은 항공모함 있잖아. 그 다음에 스텔스 함정 그것도 보내줘. 이러면 미국이 예 알겠습니다. 이럴까? 이럴까? 아니면 그 반이라도 해줄게. 이럴까? 그런 협의체도 아니라고. 그 나토의 협의체는 의사결정체예요. 우리는 이게 뭐 하는 협의체인지 모른다니까. 1년에 한 번 연애. 그러니까 얼굴 까먹을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잘 지내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미동맹 강화된 성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전략 폭격기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는 실제 핵탄두는 없어요.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미친 나라가 아니면 군사 훈련을 하는데 거기다 실제 핵폭탄을 장착을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미국 본토에서 이 전략 폭격기가 실제로 핵탄두를 달고 한번 비행한 적이 있어. 그럼 미국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난리 난 적이 있죠. 이런 미친 놈들이 다 있냐고. 그러다가 조종사가 뭐 어떤 뭐 실수라든지 뭐 이렇게 통해서 이게 그건 데프콘 2에서 가능한 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나 옛날에 판문점 도끼 사건이나 그때 데프콘 2 아니었습니까? 이럴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미국이 정말 김정은을 벌벌 떨게 만들고 북한이 까불면 북한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다가 상시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는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관계가 안 맞을 뿐더러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정말 개념 없는 정부가 됐나. 미국한테 졸라대고 더 무서운 무기 좀 보내주세요. 더 강력한 거 보내주세요. 예? 계속 이렇게 졸라대고 있는. 이거 좀 창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킬체인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미국한테 저렇게 매달리는 나라가 뭐 그래서 북한이 요즘 한국이 뭔 말을 해도 무시래. 킬체인 그러면 야 큰일 났다. 우리 비상계획 세워야 된다. 이럴까 북한이? 또 저 참수작전? 이거 뭐냐 이거. 우리 빨리 저 대비책 마련해. 이럴까? 아니 미국을 보지 언제 한국을 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러면 올수록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불가피하게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도 뭐 계속 구비하려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수단에 의한 평화,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말포탄을 막 떨어뜨리고 뭐 자유대안의 품으로 오라고 하는 어디 저기 군사독재 시대 때나 있었던 이 표현들이 다시 막 등장하고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낸다고 막 그 탈북자 단체들이 막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권재단에서 그 돈을 대주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에다가 뭐 이젠 더 나가 망명정부까지 세우겠다는 건데 저런 행태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행태예요. 망명정부란 게 뭡니까? 북한 무너지면은 옛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냥 저 독립운동 할 때 같이 자기들이 수권 세력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단체제 또 계속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황장엽 그 씨도 넘어와서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망명정부 이거. 근데 미국에 가서 세우겠대 또. 미국에 가서. 그러면 뭐요? 이거는 통일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단도 살펴하고 뭐 하고 또 성주 쫓아내려가서 주민들이 내가 플랜카드 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갔는데 재미난 말씀드린 게 그 성주나 김치에 있는 그 이제 젊은 엄마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사드 가방이 있더만요. 사드 가방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항상 나눠줄 수 있게 파란 리본도 좀 많이 담아놓고 유인물도 당연히 있고 촛불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실과 바늘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뭐 저기 사드 반대 플랜카드가 누구에 찍혀져 있다. 칼로 그려졌다. 그럼 그걸 갖다가 뭐 밴드라든지 카톡방에 올리면 5분 안에 복구가 된답니다. 5분 안에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드 가방이 굉장히 지금 그쪽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참 그 정부가 엉뚱한 각오를 해서 참 주민들 피해 민폐를 많이 미치고 그래서 그렇게 전략무기 보내달라고 그렇게 줘라도 눈길 한번 안 준 미국인데 공동성명에 한 줄도 없는데 무슨 한국의 안전이 걱정이 돼서 저기 뭐냐 사드 한 포대 놔드리자 무슨 사드가 귀뚜라미 보일러야? 한 대 놔드리자 근데 왜 사드만 그래? 다른 건 안 그래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미국이 왜 사드를 갖다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예산소에 계시면 적어도 좀 사드 문제 사실 좀 뭐 우리가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인데 이건 뭐 지금 여당도 뭐 마다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고 있고 그죠? 뭐 정부가 뭐 그걸 비준동의안을 낼 리도 없고 그렇다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드는 내년 말쯤을 배치 시기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기에 배치한다고 하는 저 의미가 뭐냐. 내년 9월설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9월설이요? 그러면 대선 바로 직전에?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촉박합니다. 사실은 저 성주 골프장의 부지 조성을 다시 해야 되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놔야 될 건데 그거를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9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마 그 무렵의 정치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드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또 부여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의 새로운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킬체인 이러니까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선보이는 순간 우리 킬체인 그 개념은 이미 반 이상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예상 안 하고 만든 킬체인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드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전력화되면 사드의 전략적 의미는 거의 허상에 불과해집니다. 이것도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서두른 거는 북한이 다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 사드에 관심도 없을 거야. 또 더 센 거 없냐, 뭐 다른 거 없냐, 뭐 또 전술핵 얘기 나올 거고 뭐 하고 핵무장 얘기 나올 이런 거고. 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지금까지 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사드는 사드대로 이제 쟁여놓고 이제는 저기 뭐 SM-3 같은 새로운 미사일 쪽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1년만 지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드와 같은 애들은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 자기 침식성이 굉장히 뛰어난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강한 거,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거. 우선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거 이렇게 돌파할 거야 하고 새로운 건 뭐 하나 교리를 만들어내봐. 무기를 보여봐. 그러면 또 여기는 몇 조 원짜리 사업 또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만 그냥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뭐 내년 9월을 예를 들어서 목표 시한으로 해서 그럼 공사를 서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도 말씀드려보면은 결사항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3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도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도 협의체. 성주 투쟁이, 김천 대책이, 그다음에 원불교 대책이 이게 3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결사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상 뭐 공권력을 투입해서 막 공세를 강행하려고 하고 주민들이나 그 원불교 이제 신자들이 반대하고 막 이러면 거기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다가오는 미래라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당연히 대선 후보도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이제 좀 이렇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어찌됐든 내년에 공사를 하려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편성 안 돼요. 사드 부지 예산 뭐 부지야 뭐 막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지 건설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부 체납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7년도 예산은 편성 안 했다는 게 국방부 공식 입장이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해요? 아니 모르죠. 이제 그 꼼수를 부린 거 아닙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BTL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찾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에서 사전에 그걸 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제 제기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 거의 나온 거예요. 언론에 뭐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보도야 좀 됐죠. 그런데 국회 심의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로 워낙 첨예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심의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뭐 예산 편성한 게 없습니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방식 뭐 사업 추진하는 어떤 그 방식이 안개 속이에요 지금. 전혀 좀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는 이런 상황이고 국방부가 그걸 미리 다 염두에 두고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권도 좀 피해가기 위해서 부지도 막교환 방식을 강구하고 공사도 뭐 BTR이라든지 좀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 부지를 방식. 미군에 공여해서 실시 설계도가 나오고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서 그래서 공사 착수되는 원래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이. 그러려면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사업 주체도 선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 9월도 그게 그렇게 실현 가능한 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겠다고 저러니. 그런데 사업 계획은 아무것도 없거든. 아직까지 공여 절차도 안 돼 있다고. 미군에 공여한 땅도 아니라고 아직까지. 그때하고 합의도 안 됐고 아직. 합의는 계략적으로는 됐죠. 된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국회에서 면밀하게 좀 이번 국감 때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없어 실체가. 아무튼 뭐 참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동시에 가장 웃긴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감에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좀 아쉬운 점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진짜 한보에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마음껏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뭐 오늘 두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진짜 한번 다음 주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